안녕하세요. 서전초입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필수과 의사가 많아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료개혁 패키지가 정말 핫 이슈인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한 명의 필수과 의사 출신으로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낙수 효과로 인해 필수과 의사가 늘어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고 무사히 4년을 버텨서 외과 전문의를 취득했어요. 외과는 아주 전통적인 비인기과인데요. 외, 산, 비, 흉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의 줄임말인데 대대로 비인기과인 기피과들이에요. 최근에는 비뇨의학과가 조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는 전통적인 비인기과들이죠. 그럼 외과, 흉부외과 등은 왜 비인기과가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이탈과라는 것 때문일 것 같아요. 바이탈과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과인데요. 사람의 생사를 다투는 일이다 보니 책임감도 정말 크고, 사람이 숨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야간 당직 때도 맘 편히 쉬기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 중압감과 책임감의 무게가 결코 견디기 쉬운 게 아니겠죠. 자, 그럼 내외 산소 모두가 비인기과일까요? 소아과는 최근에 아주 빠르게 기피과가 되었긴 한데, 제가 인턴할 때만 해도 소아과가 나름 인기가 있어서 미달이기는커녕 경쟁이어서 서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과도 최근에는 인기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예전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가는, 최소 중간 이상은 하는 그런 과였고요. 산부인과도 예전에는 출산율이 높아서 나름대로 인기과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들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으로 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완전히 비인기과는 아니었어요. 반면에 외과나 흉부외과는 자기 전공 과목을 살려서 개원을 하기에 좀 애매한 과들이거든요. 외과에서 하는 맹장 수술이나 담낭 절제술, 흉부외과에서 하는 심장이나 폐 수술 등은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입원실도 있어야 하는 나름대로 큰 수술이라서 동네에서 흔히 보는 작은 규모로 개원하기는 힘든 과이죠. 그렇다고 큰 병원에서 계속 수술을 하며 근무하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몸 상태가 수술을 잘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이 들면 손 떨려서 수술하기 힘들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외과 같은 경우 치질 수술이나 대장 내시경 등으로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치질 수술이 포괄수과제에 포함되고 기본적인 의료수가가 워낙 낮은 편이라서 개인 병원에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가 돼서 그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외과나 흉부외과 의사들 중에서 대학병원에 교수로 남고자 하거나 큰 종합병원 등에서 전공을 살린 수술을 계속하며 살고 싶은 꿈을 가진 분들조차도 대도시에 있으면서 근무 여건이 좋고 그런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외과나 흉부외과가 수가가 낮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바이탈과나 중요한 필수과들 의사가 어느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놔서 채용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 바이탈과 의사들이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억, 십수억을 배상해야 하는 법원 판례가 자주 등장하고, 몇 년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모 대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경우에서 소아과 교수님이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이 교수님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의사가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물론 정말 부도덕한 극히 일부 의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의사들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실수도 아닌 정말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일은 그 어떤 의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심지어 낭만닥터 김사부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과한 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필수과인 외과, 흉부외과 등이 비인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런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단순히 의대 정원만을 2,000명 늘리면 정말로 비인기과에 가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가 일어날까요? 일단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난다면 그 중에 극히 일부는 필수과에 지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극히 일부요. 정말 수술을 하고 싶고 내 인생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며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내 평생을 바치고 싶다. 낭만닥터 김사부나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힘들다는 거 잘 알면서도 바이탈과를 선택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의사로서 보람되고 진짜 의사다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외과, 흉부외과 등의 레지던트가 되어 밤새서 당직하고 선배 레지던트, 교수님들한테 깨지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로 계속해서 자기 전공을 살리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비인기과에서 수련받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그 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평생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전문의가 돼서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매번 밤에 새벽에 응급 환자가 오면 일어나서 수술하고 중환자실 케어하고 또 다음 날은 정상 근무하고 혹시나 그 와중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도 생기면 법정 구속이 돼서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고 잘못하면 10억 이상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없을까요?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련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비인기과에는 비일비재해요. 심지어 드물지만 3년차, 4년차가 되어서도 수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힘들다는 1년차, 2년차 생활을 다 겪고 나서도 나머지 1, 2년을 버티고 전문의가 되어봤자 이과는 나랑 너무 안 맞고 이렇게 계속 살기는 힘들 것 같다. 미래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겠죠. 그래도 기왕 고생하며 시작한 거 전문의 딸 때까지 버텨보자. 그런 생각으로 필수과 전문의를 따더라도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제 외과 동기들이나 가까운 선후배들도 외과 전문의를 따고서 대학병원에 남아 펠로우를 하는 지인은 소수이고 그 중에서 응급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필수과 의사가 많아질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외과, 흉부외과 등이 예전부터 비인기과였던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라서 응급 상황이 있고 과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 두 번째로 큰 수술을 하는 과라는 특성상 개원하기 쉽지 않고 의료 수가가 낮아서 수익이 나기 힘들다는 것.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이 크고 수억에서 십수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이유들 중에서 외과, 흉부외과 등의 필수과가 바이탈과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바꿀 수 없겠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들이 필수과 의사로 갈 거라는 낙수 효과는 낙수과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극히 일부는 필수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 중 계속해서 필수과 의사로 살아갈 사람은 또 극히 일부일 것이다. 필수과가 비인기과인 이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